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일단 여러 형제들께서 제가 시차 걱정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건데요. 저처럼 어중삥삥하게 이렇게 생활하니까 미국에 가도 너무 적응이 잘 되고, 돌아와도 또 그 시간이 그 시간이고, 제가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로 가서도 그렇고, 와서도 어제 와가지고 좀 서핑하다가 한 2시, 3시쯤 잠드는데 오늘 아침 한 8시 반 되니까 딱 깨더라고. 너무 적응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평생 처음으로 이게 잠바라는 걸 입어보거든요. 이거 저는 늘 이 자켓만 입고 살아가지고 강의하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교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난 자켓밖에 안 입는다 하는데 이번에 미주에서 만난 누님들이 이게 자켓이다 하면서 저는 휴스턴 온도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평균 기온이 이제 2월 평균 기온이 한 15도쯤이래요. 그래서 15도가 언제쯤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제 지금 대충 하면 초봄이나 늦가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팔 난방을 몇 개 준비해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좀 쌀쌀한 거예요. 바람이 불고 해서 난방 입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형님들 누님들 따라서 이렇게 쫄쫄쫄 산책도 다니고 늘 야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추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누님 세 분이 갑자기 코스트코에 반품할 거 있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가더라고. 가더니 어디 가서 이 옷을 하나 사왔어요. 강제로 입히는 거라.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게 미국 돈으로 175달러? 라고 하니까 대충 요즘 환율 알죠? 1470원 이렇게 1500원 환율하면 이거 2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럼 이걸 입히고 제가 낯설고 의식해가지고 이건 자켓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입으면 반품한다 하면서 계속 협박하는 거라. 반품해가지고 내 옷이 없어지면 내만 손해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래 입고 거기서 생활했는데, 오늘 또 혹시 현지 시간으로 새벽 4시 반인데 물론 안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아침마다 이제 큰 TV, 거실에 있는 TV에 켜놓고 이제 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조금 몇 시간 늦지만 보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누님들 의식해서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수건도 없고 지금 오늘 절대로 안 울기로 하고 손수건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 이번에 텍사스 방문이 아니더라도 이번 겨울 집회를 거치면서 또 우리 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도 드렸는데 생각나는 그림책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게는 큰 이제 이렇게 제가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할 방향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책을 한 권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화면에 이제 내 얼굴 안 보이고 이제 그림책이 보여야 되는데, 그림책의 제목은 이제 선인장 호텔입니다. 제가 옛날에 모텔 생활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 그림책 볼 때마다 선인장 모텔이라고 불렀어요. 모텔에서 노름을 많이 했거든요. 동대역 부근에 아니면 영대 내거리 부근에 모텔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승부가 날 때까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선인장 호텔이라고 이렇게 해요. 지은이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몰라도 되니까 내용만 이제 주의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난 게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간 데가 제가 텍사스 휴스턴이라는 곳이거든요. 내가 이거 지금 여기서 이게 컨트롤이 되면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죠. 미국에 관심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손님들 오거나 해도 미국에서 절절히 대구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관심이 우리에게는 없어가지고 제 고민이 오늘 미국에 관심이 1도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미주 순회복을 하는가, 이게 참 딜레마거든요.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조그맣게 이 만이 하나 있고 휴스턴이라는 도시 있죠. 여기 제가 다녀왔는데 지금 빨간 동그라미 한 대가 이제 이 그림책의 배경이 되는 미국의 남부 또 멕시코 여기 사막지대인데 여기서 자라는 이상한 선인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연결된다 싶고 나중에 이제 우리 복음이 확산돼서 이쪽에도 형제들이 생기면 제가 진짜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검색해서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거 참 제가 이게 모니터에 좀 더 부드럽게 보이려고 안경도 오늘 새로 샀어요. 동그랗게. 그 제가 훨씬 인상이 부드럽게 보이는 효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안경이 요래 똑같잖아요. 네모지고 이거 쫙 째진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뜨겁고 메마른 사막의 어느 날이었어요. 키 큰 아니 그림책을 내를 줘야 되는데 성미아가 그림책을 들고 왔거든요. 안 주니까 내가 지금 모니터를 보고 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뺐다가게 이렇게. 키 큰 사과로 선인장에서 빨간 열매가 하나 떨어졌어요. 툭! 그 열매는 머리 위에서 세 쪽으로 갈라졌죠. 까만 씨들이 쏟아져 나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금 선인장 씨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 장면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늘한 저녁이 되었어요. 늙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나와 단물이 많은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모래 위로 종종종 사라졌죠. 수염에 붙었던 씨 하나가 팔로버드 나무 밑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요. 씨가 떨어진 곳은 씨가 그곳에 떨어진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온 그래 방송 시에 좀 넘겨주면 좋겠다. 내가 읽는 거에 맞춰서 내가 넘기면서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먹을 것을 찾아 나온 전박이 사막 다람쥐의 눈에도 팔로버드 나무 가지 높은 곳에서 지저귀던 방울새의 눈에도 띄지 않았거든요. 건조한 날이 오래 계속되다가 비가 흠뻑 내렸어요. 그러자 곧 땅을 뚫고 선인장 싹 하나가 비죽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요 선인장 싹 나온 거 보여요? 큰 나무 옆에 저 조그만 거 하나 나왔죠. 저거 나오는데 뭐 60년씩 걸린다 하더라고. 요 팔뚝 크기로 선인장이 자라는데 어린 싹은 아주 조금씩 자랐어요. 팔로버드 나무가 뜨거운 여름 볕과 추운 겨울 밤을 지켜주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엄마 손 한 뼘 크기예요. 가시 사이로 사막개미가 오르내릴 만큼밖에는 안 되었죠. 비가 내리고 꽃들이 곱게 피어났어요. 선인장은 긴 뿌리로 물을 듬뿍 빨아올려서 통통해졌죠. 젊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나와 팔로버드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는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해 총총 떠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선인장은 몸속에 모아둔 물로 자랐어요. 그러면 통통했던 몸이 곧 홀쭉해졌죠. 팔로버드 나무가 작은 잎들을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선인장을 가릴 만큼의 그늘은 늘 남아있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이제 5살 어린이 키만 해요. 큰 토끼 한 마리가 선인장 그늘에서 쉬면서 선인장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다 저만치 늑대가 슬렁거리자 바로 옆에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생각났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선인장은 몸속에 모아둔 물로 자랐대. 그러다 보니까 빼빼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형제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게 지금 꼭 지금 선인장 형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엄마 키 2배쯤 자라 늙은 팔로버드 나무 옆에 곧고 늠름하게 섰죠. 그리고 태어난 뒤 처음으로 하얗고 노란 꽃을 꼭대기에 피웠답니다.
그때부터 선인장은 해마다 봄이면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딱 하룻밤 피었다가 뜨거운 낮이 되면 바로 져버렸죠. 꽃들은 사막 친구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새와 벌, 박쥐들이 꿀을 먹으러 끊임없이 모여들었죠. 꽃이 지고 열매가 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열매는 아주 빨갛게 익어 벌어졌죠. 도마뱀무늬 딱따구리가 열매를 먹으러 왔다가 안전하고 먹이가 많은 선인장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새 호텔을 짓기에 딱 알맞은 곳을 찾은 것입니다. 딱따구리는 곧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구는 길고 딱딱한 뿌리 하나였어요. 딱딱딱. 선인장 둘레를 둥글게 판 다음 딱딱딱 깊숙이 파들어가 편안하고 넓은 방을 만들었죠. 조금 전에 본 건 그림이고 이건 실제 그 사막 지역에 있는 딱따구리가 지금 있죠. 제가 이 그림책이 진짜가 아닌가 막 찾다가 진짜 이 사과로 선인장이 미국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사과로 국립공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거기 실제로 딱따구리가 이렇게 선인장에 집을 짓고 있는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선인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딱따구리가 판 구멍 끝에 새 껍질이 생겨서 물기가 마르지 않았거든요. 딱따구리는 이제 더운 낮에는 그늘지고 추운 밤에는 따스한 훌륭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선인장은 몸에 해로운 벌레들을 딱따구리가 잡아먹어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죠. 6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 호텔은 아빠 키 3배만큼이 되었어요. 옆에서 큰 가지가 뻗어 호텔도 더 넓어졌습니다. 딱따구리는 이제 새 구멍에서 삽니다. 전에 쓰던 구멍은 난쟁이 올빼미가 들어가 살고요. 그 위 옆 가지에는 흰줄 비둘기가 둥지를 틀었죠. 새들은 가시가 난 선인장 꼭대기에 살면서 사나운 동물로부터 몸을 지킵니다. 그리고 방금 생각난 건데 방송실이 부탁하던데요. 방송실에서 카메라를 이 형제들 쪽으로 돌리지 말래요. 그럼 너무 썰렁해서 슬프다고. 오직 여기 간증하러 나오는 형제들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간증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형제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형제들은 여기서 사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 너무 신기하죠. 간증하면서 뭐가 다 풍기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사막은 온통 개미와 쥐, 도마뱀과 뱀, 토끼와 여우들이 사는 크고 작은 구멍들로 가득합니다. 150년이 지나자 선인장에도 크고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생겼죠. 이제 이 거대한 선인장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아빠 키 10배나 되는 키에 가지는 7개나 뻗었습니다. 무게는 8,000kg, 자동차 5대를 합한 것만큼 무거웠죠. 모두들 선인장 호텔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새들은 알을 낳고 사막쥐는 새끼를 길렀죠. 곤충도 박쥐도 이 호텔에서 삽니다. 한 동물 가지고 이사를 가면 또 다른 동물이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꿀과 달콤한 빨간 열매 잔치에 초대되었죠. 20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늙은 선인장 호텔은 거센 바람에 휩쓸려 모래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죠. 가시 난 거대한 가지들도 힘없이 부서졌어요. 선인장 호텔 안 높은 곳에 살던 동물들은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갔어요. 그러나 낮은 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지네와 정갈, 개미와 흰개미들이 이 쓰러진 호텔의 새 손님이 되었죠.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인장 호텔을 지탱해 주던 줄기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알록 도마뱀이 벌레를 찾아 선인장 위로 줄다름을 쳤습니다. 땅뱀도 그늘 밑에 또아리를 틀었죠. 이 200년 된 선인장 쓰러지는 거 보고 제가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온통 아주 조금씩 자라는 선인장 숲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몇천 뜨겁고 춥고
비 오고 메마른 날들을 다 견뎌내고 또 다른 선인장 호텔이 될 만큼 크게 자라겠죠. 이 마지막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 마지막 그림이 전 너무 인상적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200년에 지난 그래서 많은 그 사막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깃들어 살던 그 선인장이 쓰러졌어요. 그렇다고 그 쓰러진 선인장 붙들고 맨날 뭐 니 왜 벌써 쓰러지노 하고 뭐 이렇게 속상해하고 내가 구멍 팔 때 좀 협조해 주지 하고 뭐 징징거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이 마지막 장면, 그 큰 선인장 하나가 쓰러졌는데 이상하게 그 선인장이 있었던 그 지역이 이렇게 온통 선인장 숲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미국 애리조나 주에 가면 이 아구아로 선인장을 보존하는 사구아로 국립공원이 있는데 마치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라서 여기도 보면 그림책에서도 보면 이 선인장들이 다 자라서 그런 아름드리 선인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몇은 쓰러질 뭐 일찍 뭐 죽거나 뭐 이러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어떤 선인장들은 자라서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 그림책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한 200년 된 그 아주 뭐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 선인장에 대한 우리가 그리움 뭐 이런 것에 머물 게 아니라 그죠?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자라서 최 목사님 말씀하신 그 거북바위와 어린 소나무 이야기 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태풍이 불 때마다 뭐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내려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린 소나무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고 짜여져서 결착해서 더 이상 이제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혀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숲을 이루고 함께 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너무 우리한테 하여튼 희망으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책을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또 우리 방송실에 있는 박성희 자매가 13년 전에 성미아가 이 선인장 호텔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쓴 글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강혜정 누나한테 보냈더니 강혜정 누나가 촐랑대면서 또 우리 톡방에 은혜가 된다고 올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뭐라 합니까 이거 미리 보여주는 거 이거 좀 그래 스포를 다 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싱거워졌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여기 약간 밝게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된 이게 텍사스 주거든요. 그 이번에 저는 이제 가서 텍사스 휴스턴 한쪽 구석에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휴스턴이라는 도시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래. 그 도시 인구로만 치면 그리고 광역하고 뭐 이렇게 옆에 확산된 작은 도시들하고 합치면 6번째인가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 유명한 나사, 미국의 항공 우주 뭐 이런 걸 관장하는 나사 본부가 여기 있고, 그 텍사스는 뭐 유전이 개발돼 가지고 이번에 막 다니다 보니까 진짜 막 가스가 하늘에 올라오고 막 거기 불을 붙여놨더라고. 그 유전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에 제가 옛날에 25년 전인가 그때 뭐 합효사 시절에 막 떠들고 이래가지고 조용히 시키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때 미주순회를 김희영 형님을 따라서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 미주교회 초기라서 그때는 토론토 교회 김천 목사님이 토론토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한성 형님 조카 정상명 형님을 통해서 권두상 형님이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뉴욕교회가 활성화되고 이랬죠. 저는 그 시기 그리고 워싱턴 교회가 뭐 있고 이럴 때가 이제 뭐 미주교회 1세대 하면 또 그 계신 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창기 미주교회 그렇게 해서 활성화돼 가지고 매주 이제 우리 뉴욕 집회를 하러 대구에서 파송돼 가거나 목사님이 직접 가거나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봉균형이 이민 가면서 이제 아틀란타 교회가 생기고
또 뭐 황수영과 영미가 가면서 LA 교회가 생기고, 최근에는 이제 오레곤 교회가 뜨고 있잖아요. 그 공포의 선의 누님이 나타나고, 또 많은 이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서 오레곤 교회가 이제 요즘 떠오르는 이렇게 신흥 미주 교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오레곤에서 막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때 오레곤에서 복음을 만난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이제 앤드류송이라는 형님 58년생 하고 박향신 누님 56년생 이 부부예요. 알래스카에서 처음 만났대. 그래서 오레곤에 와서 식당을 하다가 강혜정 누나가 하여튼 이런저런 뭐 복잡한 스토리가 있지만 복음을 전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앤드류송 형님이 특히 가난한 형님인데, 그 제가 첫날 이 집에서 자면서 그 킹사이즈 넓은 침대 이제 그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잤거든요. 자면서 새벽 4시까지 두런두런 교제를 하는데 이 형님이 극하더라고. 그때 오레곤에서 무슨 벤또? 갑자기 식당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벤또인데 5글자던데. 무슨 벤또라는 식당을 하는데, 그 데레야끼 식당 일식 전문점 이런 건가 봐요. 그걸 하는데 이제 아침마다 장을 보러 간대. 차를 몰고 장을 보러 혼자 가는데, 장을 보러 왔다 갔다 하는 1시간인가 뭐 이 정도 시간이 날 때 그 목사님 말씀을 늘 틀어놓고요. 차에서 시동만 걸면 목사님 말씀 나오고 이랬대. 근데 이 형님이 새벽 4시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 인생에 그대로 막 뭐랄까 온몸에 막 꽂히듯이 스며들어서, 그 운전하면서 식당 경영을 하면서 이제 시장 보러 운전하러 다닐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제가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울컥했어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절망적이고 외로울 때, 그 인생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우리를 살리고 위로가 되고 했던 놀라운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가슴 뛰고 이랬던 그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 멀리 살면서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라. 근데 이 형님이 그 혼혈이거든요. 혼혈. 아버지를 몰라. 그 이번에 가서 아는데 자기가 사생아라고 하대요. 그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 그 짐작컨대 피부 색깔 이런 거 봐서 흑인 같아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래서 진호 형이 그 집에 3번이나 갔다 하대요. 출신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진호 형하고 교통이 잘 되고 아주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루 짐작컨대 그 사생아여서 이제 많은 놀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아픈 사건이 뭐였는가 하면 15살 때 그 엄마가 사생아를 낳은 그 엄마가 또 다른 미국인을 만나서 미국으로 가버렸대요. 결혼해서. 물론 이제 엄마의 그 목적은 있겠죠. 미국 가서 자리를 잡으면 이 아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갔을 텐데, 거꾸로 생각하면 왜 어린 이 앤드류 형님이 생각할 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데다가 또 엄마한테 버림까지 받아서 그때부터 이 형님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어둠의 세계를 뭐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는데 이 형님을 딱 봤는데 여기 흉터가 있어요. 그 내가 안 물어봤어요. 절대로. 누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맥주병이 찍힌 흔적이래. 150바른인가 꼬맸대. 하여튼. 그리고 팔에는 도끼에 찍힌 자국이 있어요. 뭐 다리에는 뭐 문신이 있고 내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해서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15살 때부터 형님이 이제 엇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의정부에서 이제 혼혈아들끼리 이렇게 놀면서 무슨 뭐 이렇게 폭력 세계에 몸을 담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기 전에는 나이트클럽을 그 관리하는, 영화 많이 봤죠? 뭐 우아한 세계나 뭐 달콤한 인생이나 뭐 하여튼 이런 영화를 보면 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는데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이 형님이 살아왔을 그 인생의 그 가난함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가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이 형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대국의 대자만 들어도 짜증나고 막 너무 실망스럽고 자기는 모든 인생을,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이제 오레곤 교회 들어오면서 항상 그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그 숙소를 얻어가지고 대구에서 오는 형제들을 모시고 대접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걸 뭐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저는 13년 전에 오레곤 교회 가봤는데 그때는 없었어. 그 사이에 이 형님이 나타났는가 봐. 저도 이런 형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다 알고 계셨죠? 몰랐나? 근데 하여튼 이 형님이 너무 가난한데 언어를 쓰는 게 내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편안했어요. 싸움 잘하는 것만 내하고 다르고 너무 편안하게 뭐 이거 방송에서 참한 말을 못하겠는데 막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딱 떠올리잖아요. 좀 미워. 그러면 바로 막 하여튼 B급, C급 언어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얼마나 편안한지 듣기에 내가 그 형님 앞에서 전혀 꾸미지도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근데 마음이 너무 순수하잖아요. 우리 다 알죠? 거칠수록 사실은 속이 저는 거칠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누님들이 다 내보고 거칠다 하더라. 이번에 오레곤에서 그래 이제 이 향신 누님하고 앤드류 형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에어비앤비를 얻어가지고 오레곤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선혜 누님이 뭐 권문자 누님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그죠? 그 자기령 대구서 가고 막 권세희 가고 이래가지고 막 짜증나가지고 다 취소하고 있잖아요. 텍사스 이사해버렸대. 그래가 휴스턴으로 이사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제가 온다고 하니까 이 부부의 아브라함인 강혜정 누나 대구에서 우리 많이 봤죠. 거기 미주교회 뭐 마당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강혜정 누님이 루시 누님 우리 얼마 전에 여기 목요 집회에서 간증한 적 있죠. 크리스찬 누님 하고 두 분이 오레곤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 두 분 5명이 같이 생활했는데 또 알래스카에 있던 향신 누님 딸이 우리 그 유명한 아름이라는 지금 40대 초반인가 이렇대요. 이제 그 알래스카를 접고 이제 향신님 댁에 와서 이제 생활하고 있고 또 뭐 내가 잘 모르는 하여튼 자매 하나가 또 그 집에 깃들어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아름이가 마음의 병을 깊이 앓느라고 한 번도 제가 얼굴을 본 적이 방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안방에 이 앤드류 형님하고 저하고 생활하고 누님들은 2층에 올라가고 뭐 하여튼 이렇게 거실에서 또 루시 누님이 자고 뭐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았나 봐요. 근데 첫날 밤에 제가 딱 자면서 이 앤드류 형님하고 잤는데 4시까지 딱 교제하고 잤잖아요. 제가 먼저 잠들었어. 다음날 앤드류 형님이 방을 탈출하더라고. 그리고 거실에 에어매트를 깔고 이제 자기는 여기서 자야지 거기서 도저히 못 자겠다. 상도 코 고는 게 루시 누님 코 고는 거에 비해서 저리 가라더라 하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거실로 바로 탈출해가지고요. 저 혼자 그 넓은 집을 제가 사진 찍었는데 이거 PPT에 넣었는지 모르겠네. 안 넣었구나. 이건 진짜로 이게 그 집 킹 사이즈 우리 집에도 없는 킹 사이즈 베드예요. 요 둘이 나란히 자다가 그 다음날 바로 탈출해 버리는 바람에 내 혼자서 이 넓은 방에 거기다 이 욕실까지 딸려 있죠. 뭐 옷장 들어 있죠. 뭐 근데 부담돼 죽는 줄 알았어요. 저보다 다 어른들인데 저는 우리 명희가 내려와도 불편하거든요. 제가 명희 방을 쓰다가 명희 내려오면 딱 명희 방에서 안방으로 철수하잖아요. 그럼 제가 쓰던 화장실도 바뀌어요. 그 진짜 불편하거든. 뭐 면도기 들고 옮겨야지 뭐 그죠? 뭐 하여튼 불편한데 이 두 부부가 저 때문에 완전 이산 부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방 다 내주고 이렇게 사셔야 되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저는 뭐 달리 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혼자서 이 넓은 방을 쓰다가 왔거든요. 그리고 그 오레곤에서 이제 두 누님 내려왔잖아요. 루시 누님하고 혜정이 누나 내려왔는데 루시 누님은 51년생. 우리가 전에 봤죠. 이 루시 누님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전에 제가 간증할 때 그걸 크리스라고 하다 뵀는데 이 누님이 향신 누님이 돈을 내고 또 강혜정 누나가 옷을 골랐어. 근데 나는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 극구 고사했거든요. 근데 루시 누님이 막 협박을 하는 거라. 안 입으면 바로만 보면 안 돼 하면서. 근데 할 수 없이 입었잖아요. 그래, 그 쉐넬을 가스라이팅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 옷을 입자마자 그때부터 와 정말 잘 어울린다, 와 정말 잘 어울린다 하면서 막. 사실은 저는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 하나도 꼼짝 안 하고 이렇게 은혜를 뭐 누리다 왔고요. 근데 내가 갈 때 속았거든요.
뭐 부담 전혀 갖지 말고 일주일간 쉬다 오라고, 쉬다 가라고. 투표하면서 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쉬다 가라 하더라고. 내가 그 말 그대로 믿었죠. 고생은 안 했지만 그래도 쉬다 가라는 거 진짜 좀 알고 믿었어요. 근데 제가 안방에서 일 나가지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거실에 딱 그 식탁에 모이는 거라, 앉아가지고 무슨 말이라도 하겠지 하고. 근데 저는 뭐 그냥 쉬러 갔잖아요. 아무 부담 없이 갔어요. 근데 뭐 자꾸 갈 때부터 대구에 있는 형제들부터 저한테 부담을 주더만, 뭐 거룩한 사도의 길을 가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부담을 자꾸 주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냥 강혜정 누님이 계속 그 녹음기 그 휴대폰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3년 전인가 진호영 사태가 있었죠. 그때 강혜정 누님이 녹음했던 걸 잘못 올리는 바람에 강혜정 누님 정말 죽을 피똥을 쌌대.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뭔지를 알겠다라네. 그때 온 세계 방방곡곡에 전화 오고 막 이랬대. 그러니까 혜정이 너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극도로 조심하는 거라. 제가 다른 형제들 이름이라도 언급한 파일은 다 아웃시키고 절대로 안 올리고. 근데 뭐 자꾸 뭐 상도 형제 뭐 말씀하는 좋은 거 있으면 올리라고 막 압박은 받고.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틀고 있고요.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말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바로 한미라 욕하고, 예를 들면 뭐 테오필 욕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실명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순택이님 뭐 말하고 하면 또 아웃되고 이런 식이니까 그 진짜 그게 힘들었어요. 고생이. 이 옷 입을 때 정말 힘들었고, 두 번째 그 녹음할 때 이 두 부분인데요. 이 안방에 벽에 이게 걸려 있어요. 전 딱 보는 순간, 이 두 분을 딱 만나는 순간 미녀 야수 딱 생각이 나더만. 우리 이 향신 누님은 정말 미녀처럼 생겼죠. 작고 이쁘고 막. 근데 이 형님은, 앤드류 형님은 덩치도 크고요. 일단 혼혈이잖아요. 흑인 피부가 있고, 거기다 뭐 온통 흉터가 온몸에 있고 막 이러니까 진짜 야수라니까. 비스트. 알란가 모르겠네. 밥셰프 알아? 밥셰프. 그 별명이 비스트인데, 야수. 근데 희한하게 이 형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어릴 때부터 가족 없이 자라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혼해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뭐 두 번째 결혼인가 뭐 하여튼 이래요. 몇 번째 결혼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초혼은 아니야.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를 너무 소중하게 이 형님이 향신 누님한테, 아니 우리하고 뒤에 같이 길 가는데도 막 끌안고 막 사랑해하고 막 있잖아요. 야수답지 않게. 그리고 벽에요, 그 침실에 나무에 이런 걸 인쇄가 써놨어. You are my shining star. 이씨. 그리고 한쪽 그 옆에는 God gave me to you인가? 뭐죠? 신이 당신을 나에게 뭐 선물로 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형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 너무 신기하대요.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말씀도 안 듣고 완전히 뒤로 엎어져 있는데, 제가 눈치를 보아하니 이 집 아브라함이 혜정 누나잖아요. 혜정 누나가 이제 향신 누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이러니까 마치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혜정 누나인지 뭐 향신 누님인지 모를 정도로 부엌에서 막 같이 쇼핑해가지고 막 뭘 하고 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한 가족처럼 살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해서, 아마 향신 누님은 이 앤드류 형님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 때 가장 행복하대. 근데 뒤로 쳐져 있고 너무 속상해서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형님은 막 틀만 유튜브라. 근데 이번에 처음 봤는데 LG 모니터가 그리 좋더라. 리모컨에요 마우스가 있어. 삼성에는 없거든요. 있는가? 우리 집 삼성 건데 이거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기억 니은을 찾아서 이렇게 눌러야 뭐 검색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마우스로 키보드처럼 리모컨에 마우스가 달렸어. 희한하대. 그래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형님인데, 그래 이번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 맨날 교제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욕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형님도 마음을 다시 열고 이제
상도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도 하시고요. 또 그 남부 쪽에 아틀란타가 또 있거든요. 좀 멀긴 하지만 자동차로 10시간, 12시간인가 가면 아틀란타가 있는데 아틀란타에 차 몰고 가서 봉균 형님을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대요. 만나 뵙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미주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주교회도 지금까지 뭐 토론토 뉴욕 중심의 1세대, 오레곤 중심의 2세대 이 미주교회가 있었다면, 이제 3세대는 남부에서 텍사스와 아틀란타를 잇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아틀란타 수요 집회 파일이 우리 톡방에 올라와서 제가 들었는데, 향신 누님이 그런 말 하대요. 내년에는 꼭 아틀란타하고 이 텍사스하고 연결해서 형제들 모여서 말씀을 하고 하는 그런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화답했어요. 저 대구 가거든 형들에게 잘 보고를 해서, 이제 다음에는 대표단을 꾸려서 형님들이 이 미주에 와서 같이 말씀도 선포하고 간증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시대를 다시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저만의 개인적인 꿈은 아닐 것 같고요. 진호 형님이랑 뭐 굉장히 그 친하니까 되게 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데 계속 현주한테 카톡 와. 현주가 저를 생각해서 뭐 잘 도착했나 뭐 하루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거든요. 그 험한 길 뭐 하여튼 오빠 고생이 많다 해서 하면서, 진짜 내가 오는데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10몇 시간 비행기로 오니까 이제 실내화를 주거든요. 실내화를 신다가 내 구두로 갈아 신으려고 하는데 발이 부어가지고 신발이 안 들어가. 그 만만치 않대요. 근데 그 가난한 분들이 그래도 대구를 그리워하고 막 틈만 나면 나오잖아요. 3월 달에 루시 누님 나온다 하고요. 9월 달에 혜정 누나하고 이 향신 자매님 나온다 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랬지만 대구에서 우리끼리 잘 살면 되니까 미국에서 누가 오든지 별 신경도 안 쓰고 이래 살았죠. 어디서 먹고 자는지도 모르고 막 신경 끄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왔다 가니까 내가 이제 좀 빚진 마음이 들어. 그죠? 이제 우리 옛날에는 뭐 형들이 있었잖아요. 성규 형도 있고 뭐 미국에 왔다 갔다 한성 형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밖에 없어. 미주에서 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내외하고 내가 우리 순택이 형 내에도 언제든지 가도 되는 곳이다 하면서 미리 소개해놨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갈 데가 없으면 그때까지 안 망하고 있으면 우리 연구소에 오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1순위, 2순위로 그렇게 계시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 부담이 컸는데, 그래도 대구에서 미국에 가니까 이 혜정이 누나와 어떻게든지 이제 아틀란타하고 이렇게 가서 방문하고 문안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추진을 했는데 뭐 잘 안 됐어요. 그 옛날처럼 이렇게 대구에서 온 형제들 섬길 분들이 없고 지금 다 나이가 드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KT문 누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혜정이 누님한테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화하라고 시키려고 했다 하면서 이제 KT문 누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하고 친해가지고 막 이렇게 톡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렇게 영식 형님 말고 이제 조금 소원해져 있는데, 이번에 전화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나는 빨리 그냥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하고 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누님이 전화를 안 끊고 1시간 동안 자기 간증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잭슨빌에 사무실에 있어서 아직 잭슨빌에서 아틀란타로 완전히 정리하고 못 올라오고 뭐 2주에 한 번씩 올라왔는데 잭슨빌에서 있는데, 문영 형님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혹시 이제 장례 치를 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잭슨빌에 있는 한인교회를 나간대. 잭슨빌에 있는 한인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젊은 목사님이 성경대로 딱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래요. 그래서 젊은 그 신도들이 많이 있대. 그런데 이 누님 하시는 간증이 거기 나가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늘 무시하던 대구에서 온 형제들하고 봉균 형하고 뭐 2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흐르던 뭔가가 안 흐른대. 여기는 없대. 그 말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이상하다 하더라고. 난 다 아는데 뭐 이상. 근데 KT문 누님한테서 그런 간증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 누님한테서 이런 간증을 듣다니 이거 기적 같습니다 하니까 막 더 좋아가지고 막
그 제가 그 교회 젊은 형제들하고 잘 사귀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하니까 에이 뭐 나는 그런 계획은 없고 좀 있으면 12시에 그 젊은 아줌마들 12명하고 밥을 먹기로 했대. 그리고 밥 사주고 뭐 이칸다 하면서 그 대신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자제하고 있다 하면서 뭐 이런 말씀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선입견으로는 케티문 누님이나 문영 형님은 좀 어려운 분이거든요. 나이 연배도 차이가 나고 또 워낙 그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이고 엘리트고 이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케티문 누님을 간증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혼자 거의 다 이야기하고 끊었어요. 아, 상도 형제한테 이렇게 길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걸 끊고 이제 혜정이 누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혜정이 누나가 한 명 한 명 지목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라는 거라. 심지어는 내가 도준이한테까지 전화를 했잖아요. 도준이 전화하니까 뉴욕에서 받더라고. 그리고 형 텍사스 웬일이고 하면서 뭐 야는 뭐 앤드류 형님이 텍사스 이사 간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뭐 이미 도준이가 오레곤에 있을 때 이 집에 한번 들렀대. 그래가지고 앤드류 형님은 속으로 도준이 니는 아웃이다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더래. 도준이 이거 안 들으니까 내 마음껏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거의 과가 비슷해. 이 뭐야 맥가이버처럼 뭐 척척 수리하고 뭐 이거 공사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요. 뭐 하여튼 도준이한테 전화하니까 도준이가 빨리 형님 주소 좀 찍어 있어 하더라고. 그 구글로 주소를 딱 찍으니까 차로 24시간밖에 안 걸리네요. 이지라면서 바로 출발할 계신 거라. 그래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 다 쫄아가 있는데 마치 그 뉴욕 지방에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요. 차가 못 빠져나올 것 같아 내 심장에. 그런데 좀 있으니까 도준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 저거 딸이 뭐 시험을 치는데 시험 준비를 도와줘야 해서 뭐 못 온다 하면서 왔다. 그 우리는 다 한꺼번에 휴 하면서 있잖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상 형님하고 금자 누님한테도 문안 드렸고, 도상 형님 너무 좋아하시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재작년에 김천 목사님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도상 형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속상해했거든요. 근데 지금 건강이 상당히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도상 형님도 대구에서 오면 뉴욕에는 들러야지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 그래 다음에 우리가 미주를 방문할 때 형님들이 가실 때는 꼭 뉴욕도 들리는 스케줄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토토 형님 부인 영자 누님한테 전화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자 누님 지금 샌프란시스코 딸 집에 있어요. 그분도 늘 투표를 막 열렬히 응원하고, 물론 김천 목사님 좋아하지만 저한테 카톡이 개인적으로 많이 왔어요. 심지어는 우리 투표면서 생산한 노래집 있잖아요. 주찬양 노래집. 이거 한 권 보내달라고. 이 누님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권 보내줬어요. 뭐 배달 사고 나가지고 또 혜정이 누나를 통해서 직접 또 전달했어. 이 누님은 어찌하든지 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혼자서는 이제 쉽게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요. 또 최승영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캔자스시티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그 누님은 아틀란타에 있고, 근데 이제 이 캔자스시티에 일이 끝나면 내려오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마지막 소원이 2PM이 있는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대. 그러면서 막 2PM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뭐 이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뭐 이상한 복음이 막 선포되고 이러고 나서는 이제 대구교회는 망했구나 하고 너무 힘 빠져 있는데 어느 날 반란군들이 나타나가지고 2PM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PM에는 상근이 형하고 봉순이 누나가 있어서 절대로 함부로 뭐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저 성질 더러운 두 분이 있어가지고 막 어쩌고 하면서 막 하나님 하시니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상근이 형한테 꼭 전해달래. 그리고 그 승용 형님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홍익대 미대 교수래. 그게 미술 전공했죠, 큰아들이. 그러니까 홍익대 미대 교수로 임명되어 있다가 그 지금 육아휴직하고 텍사스주에 있어요. 샌 안토니오라는 텍사스의 다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자매가 뭐 미군 부대에 무슨 하여튼 근무한다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이제 어떻게 텍사스가 이 형님이 카대 전화를 하자마자 이 정치적으로 그냥 경제 정치적으로도 미국 사회에서는 텍사스가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대요. 이 형님 그 카더라고. 앞으로는 남부가 미국 사회 중심이 될 것이다 이 카대. 저는 뭐 표면적인 미국 사회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갔던 이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원래 미국에서 아주 늦게 미국 합중국에 포함된 주였대, 공화국이었대. 텍사스 공화국. 텍사스 공화국을 세운 분이 텍사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합중국이 되고 초대 주지사의 이름이 샘 휴스턴 장군이에요. 제너럴 샘 휴스턴. 이분이 멕시코하고 전쟁해가지고 멕시코를 다 무찌르고 멕시코 시티까지 점령했대.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땅 상당 부분을 샀대요. 지금의 그 LA 밑에 샌디에이고 이쪽 땅, 그리고 뉴멕시코주, 미국의 주죠. 뉴멕시코주 이런 걸 샀대. 그래가지고 이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그 아까 사과로 선인장이 나오던 이 지역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책이 생각났는데, 성령님이 또 하신 말씀, 그게 저도 귀가 솔깃했는데, 이제는 대구에서 형제들이 자주 와야 된대. 미국에 자주 와가지고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거꾸로 소문이 나서 한국에 11시에 전해져야 된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수출했다면 지금은 거꾸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미국에 있는 가난 형제들이 얼마나 이 투표를 좋아하는지, 이거 빨리 자주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성령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형편이죠, 형편. 그죠? 옛날처럼 이렇게 그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없고 이제 전부 나이 드시고 이래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그 긴 기간 동안 치러낼 여력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우리 투표만의 부자들이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라도 마련하고 뭐 이래야 이제 자주 미국에 가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거대한 200년짜리 선인장이 확 쓰러졌지만 그 선인장이 살아있을 동안 그 많은 딱따구리나 뭐 이런 많은 곤충이나 짐승들이 와서 깃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인장 안에 있는 수분을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200년 되니까 쓰러졌어. 그리고 그 200년 된 선인장도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뭐 특히 앤드류 형님한테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즉시 복음 지랄하고 있는 거였어. 아니 이 그림책의 초반에 보면 아까 말했죠. 어떤 씨가 떨어지는 거라. 씨가 떨어져서 이게 자라서 200년 된 소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된지 몰라. 우리가 다. 우리가 많이 들은 걸로는 이제 뭐 충주에서 뭐 서점에서 주의 형상을 닮아를 만나서 이렇게 오치만니로부터 뭐 씨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뭐 20살 때 뭐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하시니라 이 말이 자기한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친구하고 밤새도록 논쟁하다가 뭐 그 굴복됐다 뭐 이런 간증을 자주 하셨죠. 뭐 이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몰라. 근데 하여튼 씨가 떨어져서 200년짜리 거대한 선인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을 뭐 이상하게 뭐 예수와 동급으로 취급한다든지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걸 소급해서 가면 사실은 어쩌면 이건 조심해야 될 말인데 예수님도 그럴지 몰라. 나 잘 몰라요.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씨가 떨어지면요 결국 그 자라서, 물론 씨가 떨어지는데 곤충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사과로 선인장이 씨가 떨어진다고 다 선인장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살아남아서 선인장이 된다는 거라. 요 일부만 살아남아서 선인장이 되려고 하는 지금 요 새끼 선인장들 많이 있네요. 팔뚝만하게 자라는데 50년에서 70년이 걸린다니까. 2m로 자라서 뭐 그죠? 자동차 뭐 아까 5배 크기의 무게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도. 근데 하여튼 소망이 돼요. 200년짜리도 씨가 떨어져서 그렇게 됐고, 우리도 어쨌든 씨가 떨어져서 씨를 받은 경험이 다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무럭무럭 자라서 그런 아름드리 선인장이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곤충들이 깃드는, 그죠? 그래서 사막을 희망으로 바꾸고, 비가 안 내리면 선인장 안에 내장된 임시로라도 그 수분을 먹고 마시면서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앞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가 더 이렇게 그 생명력 있는 그런 선인장 숲을 이루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안 울고 한 게 큰 성공이고요. 아까도 약간 좀 울 뻔했는데 그걸 잘 넘겨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